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입니다. 2014년 육사지방선거가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상자들의 발걸음도 바꿔지고 또 더불어서 지역정가가 서서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당 공천이 배제되어 있는 교육감 출마 예상자들은 지금 고요 속에 용투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아주 겉으로는 조용한 것 같습니다. 저희 시티타임즈에서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육사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정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집 육사지방선거 출마 예상자에게 듣는다라는 그런 코너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출마 예상자 오광록 전 대전시 교육감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금 이제 대전시 교육감, 전 대전시 교육감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예. 이번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그 교육가족 또 저희 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께 인사부터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티타임즈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도 저물어 가는데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희망찬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순탄하게 잘 이루셔서 큰 복 받으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출마 예상자 중에 이제 한 분이라서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예. 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감 출마를 결심하시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복합도시로 세계적인 명품 도시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도시가 발전하려면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세종교육이 성공해야만 세종시가 성공을 한다. 저는 그런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교육감이 누가 되느냐, 누가 교육감이냐에 따라서 세종교육의 성패가 가름이 된다고 봐서, 아시다시피 저는 좀 외람됩니다만은 교육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중고등학교 교사로부터 대학 교수, 그리고 교육위원 교육위원회 의장, 교육감까지 폭넓게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평생 동안 제가 쌓은 경험과 제 역량을 마지막으로 세종교육에 좀 불어넣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성공을 저도 좀 일조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제가 결심을 하고 세종교육을 한번 크게 그려볼 부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교육의 중요성 잠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교육감은 또 교육 대통령이라고 할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의 운영 능력이라든가 방식이 결과적으로 교육의 성패에 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그렇다면 지금 이제 교육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엇비춰서 그 많은 실무 경험 또 대전시 교육감을 겪었던 그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시다면 예. 이 출마 예상자가 보시는 세종교육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시다시피 세종특별자치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그 도시와 그 주변 지역 간의 그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네네. 여기에서는 이제 중심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개발 지역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 여건의 격차로 인해서 교육 격차가 심한 것이 지금 현재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죠. 네.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따라서 교육 인프라가 사실은 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도 격차가 심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따라서 이 세종특별자치시는 서울의 중앙행정부가 대거 내려온 것에 따라서 같이 그 가족들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의 교육 욕구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미 이제 서울 교육을 경험해봤고 대도시의 교육을 경험해본 그런 학생과 학부모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교육 욕구에 대한 수준을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 것이냐. 이것이 세종교육 행정의 아주 커다란 과제고 또 풀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뭐 그동안에 오랜 교육 경력 또 네. 여러 가지 다방면하게 맡았던 그런 경력 또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나름대로 해결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해결 방안은 있으십니까? 뭐 다른 시도와 다른 점은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인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그 슬로건이나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네. 교육이 그 수준을 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루어졌던 교육 행정이나 교육 그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벗어야 된다. 그래서 교육감부터 일선 그 교육 현장에 있는 교육관 모두가 그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우리 세종교육 특별자치시의 교육청은 종전의 연기군의 지역교육청이 아니다 말이죠. 네. 그래서 과감한 그 탈피를 하기 위해서는 마인드가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려면 생각부터 바뀌어야 되고 생각의 틀을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교육감이 어떤 역량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행정을 이끄느냐 이게 중요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교육감이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은 행정력과 정치력을 같이 겸비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고 시행착오가 없는 교육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세종교육의 문제점 말씀 중에 구도심과 신도심 그다음에 이제 개발지역 뭐 이런 그 교육 환경 격차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뭐 세종 특별자치시에는 그 정부 기관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그 학생들 또 학부모들의 기호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 도심과 구도심, 신도심 그다음에 개발지역 이런 간극을 좀 좁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을 갖고 계십니까? 예, 이제 그것은 교육 인프라의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네. 부족하고 낙후된 지역에는 이제 재정적인 지원을 더 해야 되겠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기존의 시설을 균형적으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어느 한 일정한 장소에서 교육을 계속 받는 시스템보다는 시설을 서로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좀 다이나믹하게 짜고 그걸 구성을 한다면 학생들의 편중된 교육이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환경도 기회도 균등하게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은 기존의 교육 시스템이나 생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 정말로 과감한 정말 변혁적인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런 그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마인드의 변화가 기본이 돼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거기에 있고 앞으로 이 세종교육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식이나 틀을 완전히 벗는 새로운 그 구상, 새로운 창조적 방법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출마 예상자가 생각하시는 그런 것 중에 예. 하나 정도를 좀 사례로 들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이해의 폭이 좀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지금 이제 천마을 쪽에 아주 신도시 중심의 스마트 첨단 시설을 갖춘 교육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 지역으로 가면 옛날 연기문 시절의 그 교육 시설이 그냥 있고 네. 교육 기자재나 또 네. 지역 여건들이 뭐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도시에서 공부한 학생들을 보면 뭐 우스갯소리로 표를 쌀나무라고 이렇게 네.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체험 교육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실제로 현장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도심에서 쌀나무라고 부를 정도의 폐쇄된 공간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과감하게 현장으로 교육장을 옮겨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또 농촌 지역의 부도심권에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신도심의 스마트 교육 첨단 시설을
언제든지 와서 보고 거기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일종의 교육 프로그램의 순환입니다. 네. 그런 방법을 운영을 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다 골고루 시설과 환경을 접할 수 있고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방법의 하나로 체험 교육을 겸비한 또 이런 교육과 이 실험실 교육을 같이 서로 순환적으로 순회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꾀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학교보다는 이점이 더 나을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네. 그것이 이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만들려면 정부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또 재정적 지원도 충분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교육감이 정말로 슬기롭게 운영을 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한도약 점프한 그런 생각으로 네. 이렇게 운영을 하면 충분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도심이나 농촌이나 교육 격차는 있지만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폭력이나 왕따 이런 예, 것은 예. 격차가 없습니다. 예. 도심도 그렇고 농촌에서도 그렇고 참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이걸 근절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처럼 뾰족한 해결책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교육감이 되고자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나름 고민도 많이 하셨을 거고 또 교육감이 되신다 하더라도 이건 예.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학교 폭력이라든가 왕따 문제 여기에 대한 그 근절 방안 나름대로는 갖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본부장님 학교 다니실 때 학교 폭력이나 왕따가 없었나요? 그때도 있었죠. 예, 있었죠. 네. 저도 경험했고 예. 저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학교 폭력이나 왕따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예. 이게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있지만 과거에 저희 세대들이 겪었던 그 왕따나 학교 폭력은 지금처럼 이렇게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은 가장 큰 문제가 무관심이 문제입니다. 무관심이. 네. 다시 말하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들도 무관심, 그리고 학부모들도 무관심, 사회마저도 무관심이기 때문에 이것이 학교 폭력이나 왕따가 커다란 사회 문제로 자꾸 불거져 나오고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선생님이 학생 지도에 헌신적으로 모든 정력을 쏟을 수 있는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 교육에 대한 사명감, 이걸 갖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렇게 뒷받침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교육감이 선생님이 정당한 교육 행위를 해서 학생들을 지도한다면 그에 대한 후원자요 보호자가 돼야 됩니다. 네. 튼튼한 보호막이 돼야 되는데 학교에서 교육 활동을 하다가 사소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 문제를 선생님이 모두 오롯이 떼어놔야 된다. 그러면 그 선생님이 어떻게 아이들 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는가.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 우리 학교 다닐 때의 선생님들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교육자적 사명감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선생님들이 우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나 이 기관에서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 이런 지도나 열성적인 학생 교육에 선생님들이 헌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이 충분히 조성된다면 왕따나 이 학교 폭력 같은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관심을 가져주면 눈에 다 보입니다. 저도 일선학교에서 중고등학교 교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내용을 합니다만은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학생들이 어디가 문제가 있고 어떤 학생이 문제이고 지금 우리 학급에 우리 반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다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우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뒷받침돼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의 교육권이 좀 보장이 되고 그런다면 소신 있게 하시는데 그렇죠. 예, 예. 요즘
자칫 잘못하면 학부형이 와서 선생님 구타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보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군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교육감 출마 예상자로 이렇게 그 부상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한 6, 7분 정도 이렇게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광록 전 대전시 교육감께서는 이제 그런 교육 경험을 가지고 명품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세종시 교육감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이제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그 거론되고 있는 모든 분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제 출마를 저울질하고 계실 텐데 그분들보다 그래도 나는 이런 면에서 세종시 교육으로 해서는 내가 더 낫다. 이제 자기 PR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 뭐 하신 말씀처럼 다들 훌륭하시고 다들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분들과 저를 비교해서 제가 비교 우위점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 다른 분들도 교육계에서 오래 몸담고 교육자로서 참 훌륭한 선생님으로 그렇게 생활하고 오셨지만 저는 뭐 중고등학교 교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도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 경험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학도 전문대학 4년제 대학을 경험했습니다. 사립대학도 경험했고 국립대학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통교육의 의회인 교육위원도 제가 2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의장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교육감까지 제가 경험을 하면서 전반적인 경험이 저에게는 큰 자산이다. 이런 예. 생각을 합니다. 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다른 분들보다는 제가 시행착오는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 또 경험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제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폭넓은 경험이 큰 자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의 공직 생활을 통해서 제가 가까운 두터운 인맥이 곧 보통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으로서 갖춰야 될 정치력이나 행정력을 저는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분들도 또 그만한 능력과 또 소양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판단은 유권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세종 그 시의 교육감이 되셨다면 예. 제일 먼저 이제 뭐 이렇게 지금 현재 내가 만약에 교육감이 되면 이런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시리라고 예, 믿습니다.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일은 뭡니까? 글쎄요, 행정은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경정완급이 있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여기 와서 보면서 느낀 것은 첫 번째 이 세종교육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얘기가 되고 알고 있겠지만은 이 천마를 중심으로 한 지금 개발 지역에 이 학생 수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어서 학교 증축의 문제로 지금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있고 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 시설을 쉽게 다시 개보수하고 다시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이 기본적인 마스터 플랜에 뭔가 착오가 있지 않았는가. 이것은 능력이 없고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 교육 환경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당초에 예상했던 유입 인구의 그 연령층과 학생 그 빈도가 예상보다는 좀 많고 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오는데 이렇게 이제 환경이 변해가는 것, 또 이 도시 발전의 추세가 이렇게 변해가는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따라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시도와 다른 명품 세종교육을 만들려면
전반적인 그 계획부터 다시 한번 좀 들여다보고 네. 문제가 있다면 이 크릭을 좀 조정해서 방향타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은가. 예.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우선 첫 번째로 그것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부수되는 뭐 교육 행정적인 측면 뭐 다 같이 뭐 고려를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죠. 예. 그 이제 나름대로 대수술을 한번 감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예,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뭐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 시간이 좀 더 가면 자신의 그런 소견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나름대로의 그 명품 세종시를 위한 교육 계획들을 다 발표를 하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종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엄중하게 또 평가를 하시지 예.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출마 예상자들을 모시는 것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시라고 이제 미리 정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어쨌든 시민 여러분과 교육 가족들께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셔야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실 텐데 그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좀 해 주시죠. 제가 교육계 몸담은 지가 금년으로 만 40년이 이제 다 돼갑니다. 네. 그런데 물론 이제 학교에서 교육 행위의 주체자는 선생님으로 직접 교육을 하시는 분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뭐 선생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보고 또 실제적인 상황으로 봐서 교육은 선생님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정부가 같이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되겠고 또 사회가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과 교육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떤 교육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나 흐름에 또 맞춰야 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세종 시민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종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명품 세종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육가족들 모두가 같이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비판보다는 협력과 협조를 좀 해주시고 또 질책하고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대안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현명함으로 같이 우리 교육가족들이 똘똘 뭉친다면 정말로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명품 세종교육이 반드시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자신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그렇게 하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세종 가족들이 이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 가지고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교육 경력 40여 년의 그런 경험 그리고 다방면으로 그 경험했던 그런 걸 가지고 명품 세종 교육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들어봤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시티타임즈 특집 6.4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출마 예상자인 오광록 전 대전시 교육감을 만나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